자, 얘들아,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인수분해 기본적인 것들은 중3이랑 많이 겹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곱셈공식 외웠던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특수 케이스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수 케이스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얘들아 좀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니네 눈이 더 간단하게 잘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꼭 걔네 노트 정리하시고 문제 푸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4학년 때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18을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근데 얘들아, 일단 얘를 딱 전개해야 되지. 왜냐면 플러스 18까지 합쳐서 전체를 곱으로 만들어야지 인수분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먼저 다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얘가 항이 3개고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전개하면 얘들아 9개 항으로 전개가 되면서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복잡함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가 같은 것이 보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요 라지 x로 치환을 할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3 되는 거 이해갔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8 플러스 18이다라는 간단한 식으로 변신을 하죠. 얘를 다시 이제 전개하는 거야. 얘 전개하면은 x제곱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5x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4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18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4에다 플러스 18 더하면 마이너스 6 되는 거 이해갔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6, 1은 6, 마이너스 플러스. 얘들아, 니네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인 거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 이게 6이면 6일도 되고 2, 3도 돼.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살펴보세요. 얘는 6일로 해야 돼. 2, 3으로는 안 돼요. 왜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없어. 그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x-6이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완전히 끝났지, 얘들아. 곱의 형태로 만든 거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이해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의 목적이 인수분해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고 쓰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수분해 된 것의 형태가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인수분해 될 수도 있으니 살펴보셔야 돼요. 더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답 쓰면 틀린 걸로 간주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끝까지 살펴보셔야 돼. 자,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그쵸?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고 끝까지 인수분해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 이용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먼저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건 자, 공통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공통 부분이 다 x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x제곱이랑 x의 개수, 그러니까 2차 항이랑 1차 항 자체가 같게 생겼지. 그래야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보통 x가 있는 부분의 공통 부분을 치환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목적이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다음에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시는데 이렇게 복귀를 시켰을 때 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시나리오 형태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중3과 다르게 배우는 식이 복 2차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 2차식이 뭐냐면 2차의 복수다 이런 뜻인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복 2차식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4제곱과 제곱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1번의 1종이겠죠. 1번의 1종이에요. 치환을 해서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1번처럼만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라는 식이 있어.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얘는 얘들아 복 2차식이죠.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x제곱을 t로 치환해 보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t면은 x 4제곱은 뭐겠어 얘들아? t제곱이겠죠. 여기다 제곱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얘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들아 t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4, 3, 12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t-4랑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끝났으면 뭐 하라고? 복귀시키라고요. t가 뭐였어? x제곱이었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끝까지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라고 했어. 누구 인수분해 돼요? 얘 인수분해 되죠? 얘는 안 되는데.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1번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를 니네가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은 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니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합창식을 이용해서 푸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지금도 잘 들으세요. 자,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일단 얘들아 앞에 것도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식을 니네가 조작할 거야. 근데 이때 식 조작할 때 누구만 이용할 거냐면 x 4제곱과 상수항만 이용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중3-3에서 이런 거 배웠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관계 배웠죠. 맞아요? 얘 가지고 얘가 뭐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 했어요? 절반의 제곱이면은 얘들아 얘가 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 갖고 얘 만든 법도 가르치고 있죠.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b의 제곱근. b의 제곱근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거든? 눈에 생각해봐. 이 제곱 여기다 넘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되잖아. 그걸 우리가 b의 제곱근이 읽으면 되지? 거기다 곱하기 2. 여기까지 넘으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가 a가 되면은. 그쵸?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 그랬죠. 지금은 얘를 이용할 거예요. 두 번째 식.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x4제곱이랑 상수항만 갖고 간다 했잖아. 그래서 1차항은 이쪽으로 보내시고요. x 4제곱이랑 상수항을 가지고서 2차 항이 이것 자체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게 니네 식 조작을 할 수 있어. b를 이용해서.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자리가 뭐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뭐라 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그러니까 이렇게 써봤을 때가 b의 제곱근 곱하기 2의 자리다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요것 자체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얘들아 x 4제곱이랑 x제곱은 t로 치환해서 t의 제곱이랑 t라고 생각하셔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죠.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완전 제곱식 얘들아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가 이걸 t로 치환하면 만약에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얘가 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t가 뭐냐면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니네가 보기차식인 경우에는 얘를 그냥 t거나 2차식이라고 생각해버려. 그치? 대신에 t가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1 x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갔어?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어야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네 둘만 있으면 요 가운데 항을 x제곱의 개수라고 하고 요만큼을 만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얘가 그 자리인 걸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얘들아 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전체식을 우리가 아니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먼저요 얘도 똑같이 보기차식이네요. x 4제곱이랑 x제곱이랑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항상 x제곱을 t로 치환하세요. 근데 얘들아 얘가 치환을 하면은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이니까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아닌 거야. 그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야 돼.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합창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제곱식의 형태로 식조작을 해야 되는데 x 4제곱이랑 상수항이랑 이용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에서 x 4제곱이랑 16 갖고 가운데 항이 뭔지를 추론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의 제곱근 곱하기 2라고 그랬죠. 16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2 해야 했잖아요. 이렇게 써볼까요? 16의 제곱근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16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4지. 너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인 거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식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돼야 돼. x 4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16이나
x 4제곱, 내가 거꾸로 쓸게. 내가 쓴 대로 마이너스 8x 제곱이나 x 4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6이랑 둘 중에 하나로 니네 식조작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들아, 니네가 식조작을 할 때는요, 항상 등호가 없잖아. 얘랑 얘랑 같아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게끔 놔야 식조작인 거야. 다르게 놓으면 식조작이 아닌 거지.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8x 제곱이 필요해서 놨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뭔가 뒤에다 더 붙여야 되겠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8x 제곱을 니네가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뭐라고 쓰면 얘랑 얘랑 같아져요, 식이? 그렇죠. 플러스 15x 제곱을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일단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 같죠? 플러스 16이랑 플러스 16이랑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x제곱만 x제곱의 개수를 7로만 맞춰주면 얘랑 얘랑 같은 식 아니야? 근데 내가 얘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이 필요했어. 근데 얘랑 얘랑 같으려면 니네가 여기다 얘를 더해서 7만 되면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15x가 필요하다고 등호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얘를 니네가 뒤에다 갖다 쓸 수 있다고. 얘랑 얘랑 등호가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15x제곱이 됐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요, 완전제곱식이 되죠? 일부러 내가 완전제곱식 되게 만들었으니까. 4, 4, 16이면서 둘 더하면은 8 되는 거 보이지? 마이너스 9쯤 되겠지?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가 플러스 15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을 만들었거든, 내가? 근데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을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래서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아님으로 탈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 우리가 식 조작을 할 때 어차피 만들 수 있는 식이 두 가지잖아. 둘 중에 하나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일 거거든? 그걸로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가 8x 제곱이어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나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뒤에다 뭔가 붙여야 돼. 그치? 얘랑 얘랑 같으려면 뒤에다 뭐 붙여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이. 그러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 7이니까. 그치? 그럼 애들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한이야, 요만큼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든다고? 이게 여기다 x라 쓰면 안 돼. x제곱이라 써야 돼. x제곱이 t니까. 이해가 무슨 말이야? x제곱? 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돼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한 거 불러보세요, 한이. 맞아요, x예요. 요 제곱 띄고 안에 거 두 개 갖다 쓰시면 돼요. 잘 보고 관찰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조금 어려운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뭘 이용할 거냐면요, 세 번째로는 니네가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수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조립제법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용할 거거든. 얘들아, 우리 조립제법이 뭐였어? 기억나십니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할 때 썼었죠. 근데 조립제법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할 때 언제 쓰는 거라 그랬지? 요 나누는 수가 1차식이면서도 그때 1차 항의 개수가 뭐일 때?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거였다고 그랬죠. 이건데 그 인수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인수정리가 뭐야, 얘들아? 인수정리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인 거야. 인수정리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얘들아 얘가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쓸 때 얘가 조립제법을 쓸 건데 조립제법을 쓰면은 얘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 자리였잖아. 그 중에서 나머지가 0이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이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 되게끔 만들면 0 되게끔 만들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들아 뭐라고 부르냐,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요만큼 있으면 2차 방정식이잖아. 요만큼 있으면 3차 방정식이고 요만큼 있으면 4차 방정식이거든요. 이런 4차 방정식의 상황에서 물론 능력은 아직 아니니까 방정식은 아니지만 4차식이잖아. 이 4차식의 상황에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차식일 때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얘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개수 다 가지고 올 거잖아.
그럼 이 계수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갖고 오죠. 그리고 얘가 0 되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0이어야. 이해가세요? 그럼 얘가 0 되게끔 만드는 수를 니네가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만드는 원래 원리는 있어. 어떻게 원리가 생기냐면은 니네가 fx의 최고차항 있죠. 뭐 그게 지금은 4차긴 해. 그지? 이 최고차항의 계수 있잖아. 왜? 계수 있지. 그 계수의 약수. 양의 약수라는 건 음수 말고 양수를 말하는 거야. 이 계수의 약수분의 fx의 상수항의 약수 있죠. 그거를 분수로 하셨을 때 나오는 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중에 하나가 0 돼요. 원리는 알고 있어요. 원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의 약수. 얘들아 당연히 1의 약수는 1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결국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6의 약수 말하는 거야. 6의 약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1, 2, 3, 6이 6의 약수잖아? 여기에 풀마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올 거다 이건 거야. 그런데 보통은요 요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정도 넣어보면 다 옵니다. 언제만 좀 복잡하게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활용 문제 있지, 응용 문제들. 그런 문제 할 때만 좀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가 엄청 큰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256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만 얘를 인수분해해서 사용하면 돼. 그리고 보통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넣으면 다 나와요. 해볼게요. 그 중에서 플러스 1은 내가 규칙 가르쳐 줄게요. 플러스 1만 규칙이거든요. 플러스 1은 이거 다 더했을 때 0 나오면 플러스 1로 돼요. 이거 한번 다 더해볼까요? 얘네 둘 없어지죠? 얘네 둘 더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0 안 되죠? 그럼 1은 안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팁. 마이너스 1부터 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 3이야 얘들아. 더하면 7 곱하면 마이너스 7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 0 되네요. 이해갔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왜냐면 4차면 얘가 몫이 3차잖아. 3차도 니네 인수분해할 줄 모르거든. 3차 또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지금도 애들 다 더해서 0은 안 나오면 1은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12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1 빼고 다른 걸로 또 하십니다. 2로 해볼게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2, 3은 6, 0 되네요. 이렇게 해서 추론하는 거야. 그냥 여기다 넣어서. 알겠죠? 인수분해에서 니네가 고차 방정식 있죠? 고차식. 고차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어요. 이때 고차식이라는 것은 3차, 4차, 5차, 6차 등등을 말해요. 이런 고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에서 무슨 정리 사용하자? 인수정리 사용할 거라고 거지. 조리제법에서 0 나오게끔 만든다. 근데 니네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조리제법에서 0 나오게 만드는데 이 말이 더 좋을 거야. 그럼 얘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얘는 나누는 수가 뭐야 얘들아? x 플러스 1이지. 얘는 나누는 수를 뭐라 써야 돼?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만큼 이 몫이지. 그러면은 상수항 1차항 2차.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2차식은 한번 니네가 인수분해 직접 할 수 있잖아. 얘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럼 인수분해가 3, 1로 해서 이거 안 나오죠.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이 말 좀 기억할까? 얘들아 요만큼이 fx잖아. 거기다 알파는 0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인수정리가 이런 거잖아. f 알파가 0 되면 이때 x 마이너스 알파가 fx의 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fx의 인수. 이해갔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f 알파는 여기 무슨 뜻이라고? fx의 인수들 중에 누가 있다?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더라. 이걸 알아두시면 편해요.